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지난 1월 7일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 공직선거법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선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이 경남의 21대 총선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지난 2일 경남도청에서 만 18세 선거권 부여에 대한 환영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성지여고 2학년 배채연 마산 YMCA 회원, 경상남도 정책연구소 단디소장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나온 배채연 학생, 이번에 선거권이 주어진 당사자 맞습니까? 네, 저는 성지여고 2학년, 곧 3학년이 되는 청소년이며 네. 제가 선거권을 부여받긴 했지만 이번 총선은 2주 차이로 아깝게 참여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선거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한 당사자이자 곧 만 18세가 될 경남의 청소년이 맞습니다. 2주 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쉬운 마음이 굉장히 좀 크겠어요. 네, 아무래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아깝게 진짜 2주 차이로 참여를 못해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저 말고는 다른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만족합니다. 우선 만 18세에게도 이 선거권이 주어진다는 소식 듣고 어떠셨어요?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제가 침대에 누워있다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얼떨떨하고 약간 실감이 안 났어요. 근데 주변에서 축하도 엄청 많이 받았고 친구들이 막 이야기를 하면서 아 이게 진짜로 됐구나 이렇게 실감이 조금씩 나더라고요. 저희가 2003년부터 앞에 선배님들이 계속 활동을 하셨고 제가 그 뒤를 이어받아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그런 활동들의 노력의 결실이 맺어진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했습니다. 자, 정확히는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들이 선거권을 부여받게 됐기 때문에 주위에는 선거권을 얻은 친구도 있을 테고 채연 양처럼 아쉽게 선거권을 얻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 이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분위기는 어때요? 제 주변 친구들은 별다른 반응 없는 친구들도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대부분의 친구들은 뭔가 선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흥분감, 설렘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저처럼 아쉽게 못하는 친구들은 할 수 있는 친구들 응원하기도 하고 또 아쉽다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드러내는데 대부분은 다 기뻐하고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그렇군요. 저희가 채연 양과 당시에 인터뷰를 좀 진행하기도 했었는데 얼마 전에 경남도청에서 청소년 YMCA가 기자회견을 가졌었죠. 자, 채연 양도 그날 함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기자회견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날 기자회견은 만 18세로 선거권 부여 연령이 하향된 것을 환영하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때까지 청소년들이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보다는 뭔가 어른들의 우려 속에서 학생으로서 살아가면서 시민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더라면 이번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소년도 의견을 낼 수 있는 선거의 권리를 가졌고 앞으로 사회를 결정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국민으로서 그리고 문화 주체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배채연 학생에 속한 경남 마산 청소년 YMCA의 경우에 꽤 오래전부터 말씀해 주셨듯이 2003년부터 이 선거권 연령을 낮추기 위한 활동들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이번에 빛을 좀 발했다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예전에 좀 2000년 중반 이후로 이게 좀 분위기가 바뀌면서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YMCA, 저도 지금 YMCA 이사로서 묵묵히 이제 응원을 하고 있었는데 2017년 9월 이제 출범한 청소년 인권단체가 함께하는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 연대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고 YMCA 이 청소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고요. 당시 이제 기자회견 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만감이 교차할 겁니다. 기자회견 전까지 삭발식도 했고 43일간 농성한 일도 있었죠 아마. 그리고 이제 거기 연대에서 또 경남에서는 학생 인권조례 제정 운동도 같이 아마 했고. 결국에 이제 19금 영역이었던 정치의 벽이 허물어졌다. 그리고 참정권을 상징하는 장미꽃도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쉽게 성취된 결과는 아니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볼 게 패스트 트랙 이게 이제 신속
처리 안건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원래 고속도로 추월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제 법안이 무한정 표류하고 이게 통과가 되지 않는 것을 대비해서 이제 만든 거죠. 근데 그 패스트트랙에 상정해서 거기서 이제 같이 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거기에 이제 실어서.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그다음에 지방의원 이렇게 청소년들이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할 수가 있고 이 역사를 살펴보면 2005년에 만 20세에서 19세로 한번 낮췄어요. 그 이후에 이제 14년 만인 거죠.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고 지금 경남에서는 이 새로운 유권자들이 약 한 4만 명 정도 되는데 전국에 5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게 사실 형법상의 만 18세는 우리나라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납세, 병역 의무,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상 노동 의무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무만 그동안 강조를 하고 권리는 주어지지 않았던 거죠. 경제협력기 OECD를 봐도 회원국 35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제 유일하게 18세 미만 아닌 나라로 있었고 독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33개국이 18세 그리고 심지어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16세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청소년의 참정권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청소년도 일단 학생 신분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긴 하지만 학생이기 전에 시민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그리고 저희가 가장 크게 관련이 있는 게 아무래도 교육감 관련 투표잖아요. 근데 그런 관련 투표를 다 어른들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교육감 그 투표로 뽑혀지는 교육감과 그 정책들이 다 저희 청소년에게 실시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청소년이 직접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모순점을 많이 느꼈고 청소년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항상 청소년이 미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어른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항상 저희가 직접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정작 주어지지 않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의문점을 제가 많이 느꼈고 주변도 많이 느꼈고 그래서 또 저희 참정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씀 중에 교육감 선거를 뭐 직접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사실 좀 가장 와닿는 것 같은데 자, 유진상 교수께서는 경상남도 정책연구소 단디에서 소장을 맡고 계시기도 하죠. 이번에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춰진 것을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겠습니까? 우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지금 청소년 참정권은 이제 사회적 메시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실제 청소년들 스스로도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가장 큰 벽은 누구였냐면 청소년 스스로였어요. 우리가 이 10대 당사자들이 이게 우리 선거권 갖기 너무 어려요. 이런 소리들 많이 했는데 18년 동안 청소년 스스로가 이제 성숙해지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정치 또는 광장에서 어떤 집회를 하게 되면 청소년들이 실제로 와서 어떤 퍼포먼스를 하고 이슈를 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성숙한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응집돼서 이제 이번 결과가 나온 건데요. 여기서 이 결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정치적으로는 정당 활동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원 모집 경쟁이 시작됐어요. 각 당마다. 사실 선거권이라는 것은 가장 소극적인 정치적 어떤 권한일 뿐이고 더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뭐 18살보다 더 낮추자 이런 움직임들이 있고 문제는 지금 이건 선거권이잖아요. 출마할 수 있는 권리. 거기는 지금 25세거든요. 그것도 당연히 같이 낮춰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고요. 아까 이제 교육정책 당사자인 청소년이 배제되어 있다는 문제 아직 해결이 안 됐고 아직도 지금 학생들 사이에서는 내가 이거 어떤 판단할 수 있느냐 스스로 이제 주저하는 친구들이 많긴 하지만 이제 선거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성숙한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투표권이 아니고 시민 누구나 갖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미성숙하니까 오히려 더 힘을 갖기 위해서 투표권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우리나라 정치사적으로 이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 선거권이 만 18세로 내려가면서 사실 가장 다급해진 건 정치권일 텐데 앞서 짚어주셨듯이 경남의 만 18세 인구가 37,900여 명입니다. 네. 꽤 많은데 이 청년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서 경남의 정치권들도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대체로 젊은 유권자들 때문에 진보 성향이 짙은 당들이 이제 보통 질 반기고 네. 당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렇더라고요. 각 당마다 이제 새내기 유권자를 분석하고 또 이제 끌어안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 네. 이제 이 움직임들 보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창원, 마산, 해운구 선거구만 해도 최근에 네 차례 총선 분석을 해봤더니 네. 나이가 적은 인구가 유권자로 올라왔을 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걸 이제 분석 결과로 내놓으면서 네. 이번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이 아마 이제 긍정적으로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하고 네. 이제 반기고 있고 그 다음에 정의당, 민주당, 녹색당 이런 진보 정당들도 환영은 하는데 아직 멀었다. 아까 말씀드린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연령도 25세에서 더 낮춰야 된다 맞춰서 이제 이런 움직임을 바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지금 18살 이것도 이제 폐지를 해서 16살로 낮추자는 네.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교사들이 좌편향 교육을 시키는데 힘을 실어줘서 이런 우려가 좀 된다. 그리고 네. 하지만 어찌됐든 18세 이하 유권자들 대면 접촉을 위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이전에 워낙에 이제 청년위원회라든지 대학위원회 같은 걸 좀 조직을 잘 해놨기 때문에 네. 뭐 청년 멘토 멘티 이런 제도도 잘 해놨고 해서 크게 이제 적당히 반기는 분위기고 네. 전체적으로 다 보면 대면 선거 운동보다는 각 네. 정당들이 SNS에 이 예, 청소년 젊은 유권자를 층에 좀 잡으려고 맞춰서. 그런 운동들을 주력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각 당의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선거권 연령이 하향 조정되면서 정식으로 당원으로 입당을 할 수 있게 됐죠. 네. 이미 뭐 입당 소식이 들리는 곳도 있는데 혹시 뭐 각 당 경남도당에서 청년 뭐 입당을 받는다고 하면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다. 저의 가치관과 맞는 당이 있다면 예. 참여할 의사가 있고, 당에서 활동하는 게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제가 청소년인 입장으로서 네. 뭔가 저희가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회 문제들이나 예. 불편함을 대표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뭐 그간 청소년의 권리나 정치에 대해서 많은 목소리를 내온 만큼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배채연 학생이 지금 말씀해주신 정치에 대한 가치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정치를 바라십니까? 뭐 큰 가치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저희 청소년들 그리고 네. 앞으로 살아가면서 저희가 진짜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가장 큰 불편함이나 사회 문제들을 조금씩이나마 들여다봐주고 귀를 기울여주고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게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사실 이번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경남의 21대 총선에 꽤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 경남의 만 18세 인구수가 만만치 않은 만큼 정말 좀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정치개혁 이제 물결이고 총선에 굉장히 상당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경남에서 4만 명, 3만 7천 명인가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분위기의 문제인 거고 예. 지난 20대 총선 이제 주요 변인들이 청소년층의 적극성, 네. 적극적 참여 상당히 많이 판을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 변수는 아니더라 초접전 지역에서는 큰 이제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2019년 지금 11월 기준으로 네. 경남 인구가 만 18세 인구가 지금 3만 한 8천 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창원이 12,000명 정도, 네. 김해가 7,000명, 진주 양산이 한 4,000명, 3,000명 되는데 네. 이 숫자가 왜 이제 유의미한 숫자를 갖냐면 지난 4.3 보궐선거 때 예. 성산구에서 여영국 의원하고 강기윤 의원이 표차가 몇 개가 났냐면 504표 차이가 났습니다. 정말 초접전이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성산구의 현재 18세 유권자 인구가 3,060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초접전 지역에서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성상구 예를 들었으니까 만약에 민중당과 진보 단일화 또 민주당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복잡해질 경우에는 더 큰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어쨌든 주의해야 할 부분은 청소년의 이 선거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부분인데 경남의 각 정당이나 뭐 도교육청 또 배채연 학생에 속한 청소년 YMCA에서도 많은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려도 꽤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학생들 자체는 대부분 투표 참여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하지만 이제 우려가 보통 어디서 많이 나오고 있냐면 교총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교실이 정치판처럼 정치화가 될 우려가 있고 예.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양산할 우려가 있는데 아직 그걸 이제 보완해줄 제도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너무 빨리 출범을 했다. 예. 이 우려하고 또 하나는 이제 현행 선거법상 보면 동호회나 계모임에서 선거 운동을 하면 안 되는데 네.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학생 동아리 활동에서 특정 지지자를 이제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다음 이제 또 하나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고 잘 쓴 SNS 상에서 예. 잘못된 게시물을 실수로 이렇게 온라인에 공유하면 아. 그것도 선거법 저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육이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정보 전달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주어진 것에 대한 우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 교육부에서는 선관위하고 함께 이제 개학 전까지 네. 겨울방학 개학 전까지 선거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금 마련을 할 거고 예. 개학하자마자 우리 학생들 매뉴얼에 대해서 교육시킬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이번 조정이 21대 총선에 젊은 바람을 일으키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부터 이 청소년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준비물이나 숙제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사실 총선 참여라는 것은 책에서 배웠던 민주주의를 처음 경험하는 첫걸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청소년들이 자기가 태어나서 유일하게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자치 행위를 처음으로 행하는 거기 때문에 총선 이슈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이 관심이 많은 여러 이슈들이 사회적 이슈, 교육적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정당들이 많이 이렇게 접촉도 하고 홍보도 해줘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그렇잖아요. 세월호나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분위기가 자꾸 되어 왔는데 이제는 그런 논의들을 왜 정치적이면 안 되냐 그런 것들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유롭게 토론이 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 이제 정치 교육으로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뭔가 교육을 시켜줘야 되겠죠 학생들한테. 자, 그래서 당사자가 청소년인 만큼 청소년은 무엇을 과연 궁금해하는가 이 부분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방송 보시는 관계자분들께도 좋은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해요? 저는 YMCA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청소년 참정권에 대해서 교육을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숙지가 되어 있는데. 저 말고 그냥 완전 그냥 기본 학교 다니는 청소년들은 YMCA 활동을 안 하는 청소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에 관련해서 정말 모르는 청소년들이 많아요. 일단 선거권이 생기긴 했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선거를 할 때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시면 그런 것들을 원합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뭐 기본적인 것들을 바라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경남도 만 18세 청소년을 좀 대표해서 21대 총선에 거는 기대 한 말씀 좀 남겨주시죠. 이제도 청소년이 투표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런 저희가 청소년이지만 투표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는데 아직까지 청소년이 미성숙하다고 많은 걱정과 우려들이 저희 청소년들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런 걱정들을 청소년이 직접 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투표에 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첫 투표를 하는 청소년들이 설렘도 있지만 물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을 하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에게 걱정 어린 시선보다는 국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독려와 격려를 해주시는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아직 뚜껑이 열리지 않은 만 18세 유권자의 표심에 경남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려를 불식시키고 건강한 유권자의 성장을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